자, 얘들아 공부하자. 오늘은 항등식과 나눗셈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거야. 항등식 저번에 배웠고,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야. 자, 우리가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존재하겠지. 이때 몫을 qx, x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검산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랬지. fx는 뭘로 나눴을 때? gx로 나눴을 때 qx라는 뭐가 생겨요? 몫이 생기고 플러스 r이라고 하는 뭘 더해줘? 나머지를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숫자로 얘기를 해주면 13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겠지? 그 아이를 어떻게 쓴다?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요. 이게 몫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1입니다. 요렇게 쓰는 거야. 이래서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검산법 쓰는 것처럼 식도 우리가 fx라는 다항식을 gx로 나누면 몫이 생기지?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야 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당연히 나머지라고 하는 아이는 나누는 gx라는 이 식보다는 차수가 더 낮겠지. 무슨 말입니까?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나 상수가 나와야 되겠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상수만 나와야 될 것이고, 이해되지?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5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야. 뭘로 나눴니?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1차가 생겼고 나머지도 1차가 나왔다라고 지금 쓴 거잖아. 둘이 자리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지. x 플러스 3 똑같은 fx잖아. 둘이 자리 바꾸고 곱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지금 위 요거하고 요거는 식이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해석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는 맞아요. 왜냐면 나머지가 1차지 나누는 식은 2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지만, 지금 여기는 1차로 나눠놓고 나머지가 1차면 안 돼. 여기 더 나눠야 돼. 더. 얘가 더 나뉠 수 있어. 2로.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다 멈춘 거야. 이 1차보다는 나머지가 더 작아야 돼. 차수가. 그래서 이것을 몫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나머지가 더 작게 나와야 돼. 그래서 나머지 설정법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누면 나머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쓰느냐? 그냥 r 이렇게 쓰면 돼. 이때 r은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만약 fx라는 어떤 다항식을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를 반드시 요렇게 써야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1차로 써놔야 돼. 이 자체가 나머지야. 2차로 써놓으면 반드시 2차보다 작은 1차로 써놔야 돼. 물론 a가 0이면 상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나머지가. 일단은 1차로 써놔야 된다. 자, 만약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를 r로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쓴다?
2차 식의 형태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나머지야. 이 나머지 설정법을 꼭 기억을 해야 돼. 3차로 나누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2차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 a가 0이면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ab가 0이면 상수가 나올 수도 있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2차로 써줘야 된다.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라고 써줘야 된다. 2차로 나누면요 나머지는 1차로 써줘야 된다. 1차로 나눴을 때는 그냥 상수 r 이렇게 쓰면 되겠다. 무슨 말이 갔어? 여기까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fx를 x-m 목과 나머지에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드디어 나올 텐데 fx를 x-m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생겼고 나머지가 상수가 생겼지. 1차로 나눴으니 상수 쓰면 fx를 x-m 곱하기 몫을 곱했고 뒤에 나머지를 구했는데 이 식이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식은 진리야. 항등식이야. 자, 요거 항등식이 아니니? 요거 16을 4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 이거 항등식이야. 마찬가지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다. 이것도 항등식이야. 이 항등식에서 나머지만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항등식의 해법 중 수치대입법이야. 수치대입법. 즉, 이 qx라는 이 부분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x에다가 m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겠어요? fm은 이렇게 되겠고 이게 사라지고 r이 나와서 나머지는 바로 fm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이 갔어? 이게 나머지 정리야.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요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f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겼단 말이야. 몫이 분명히 생기겠지? 그 몫을 모르니까 qx라 하고 나머지를 또 구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r로 써야 되겠지. 왜요?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상수인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궁금한 거야. 몫은 필요가 없고 몫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식에서 이 식이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r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없앨 수 있는 숫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자 이 말이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좌변은 1-2 플러스 5-1은 x가 1이니까 여기 없어져 버리고 뭐야? r. 바로 r이 구해지잖아. 바로 r이 나와버려. 그래서 반지 r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지는 거야. 이걸 나머지 정리를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뭔가요? fx를 x-m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나머지는 얼마다? 바로 x에다 m을 집어넣은 fm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자 이 말이야. fm입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자, fx를 x-m으로 나눴죠?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길 텐데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x에다가 m을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fm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나머지는 f2예요. 이렇게 x에다 2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fx가 x-2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qx 모르니까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 r이라고 썼는데 이 r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 qx는 잘 모르는 불명식이니까 x에다 2를 넣어버려. f2는 여기가 사라지고 r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건 f입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숫자인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f 얼마? 마이너스 1이 바로 나머지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게 나머지 정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겠지.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걸 인수정리라고 하겠네요. fx가 x-m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말이죠? fx를 x-m으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x- 숫자를 해볼게. x-3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없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야. 뒤에 0을 더할 필요 없잖아. 그럼 뭐가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게 인수분해잖아. 요거 곱하기 요거. 맞지? 그럼 양변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f3은 뭐가 되겠니? 원래 f3이 x-3으로 나눈 나머지일 텐데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이잖아. 나머지가 0이잖아. 나머지가 f3인데. 그리고 실제로 x에다 3을 넣어도 0이 성립하겠지.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다고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갖다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fx를 x-m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바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러면 fx를 x-m으로 나누면 몫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야. 즉 요게 인수분해의 형태로 되겠고요. 나머지는 원래 x-m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가 0이 되는 x값인 m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원래 fm일 텐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 값이 0이 되겠고, fx는 인수분해가 이런 형태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x-m이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다항식을 나눗셈을 할 때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정리를 쓰고요, 2차식도 마찬가지겠지. 나머지만을 알고 싶으면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런데 몫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도 다 알고 싶은 거야. 몫이 얼마인지 나머지가 몫까지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1차로 나눴을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해야 돼.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겠지. 2차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수치 대입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수치 대입법만이 항등식의 해법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 타이틀 자체가 뭐야? 항등식을 이용한 나머지 정리야. 그럼 항등식에는 뭐가 있어? 해법이 수치 대입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 그래, 계수 비교도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머지 정리나 조립제법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치 대입하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뭐까지 기억을 하시라? 계수 비교법까지도 기억을 하시라. 왜냐하면 어떤 fx를 뭘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는 그 식 자체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두 개를 다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거 나옵니다. 요걸로 나누는 경우가 나와요. 이것이 많이 봤지. 얘를 0으로 만들게 하는, 요거 기억나? 세트. 얘가 0이면 뭐가 0이 돼야 돼? 그렇지. x3승은 무조건 1이 돼야 돼. 세트야, 세트. 무조건 기억해야 돼. 세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x3승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x-1을 하고요. 이렇게 쓴단 말이지. 요 인수분해 외워야 돼. 이때 요 부분이 0이라고 한다면, 그지? 요 전체가 0이니까 x3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x3승은 1인 거야.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돼. 둘이가 짝꿍이야. 바로 얘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돼. 똑같은 방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다. 그러면 뭐가 또 떠올라야 돼? 바로 그렇지. x3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짝꿍이야. 얘를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 돼. 바로. 그 원리는 똑같겠어요. x의 3승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라고 한다면,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라고 한다면 우변이 0이니까 x3승 플러스 1이 0이거든. 그래서 x는 얼마? 마 1.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마 1 이렇게 되는 거. 이 두 개 꼭 기억하세요.